30만 5천 대군이 단 2,700명으로 전멸했습니다. 99% 섬멸. 그 한 번의 전투로 수나라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 영웅을 모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역사라 우기고 서양은 아예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르웨이 외교관이 유네스코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고구려의 딸이다. 베를린 국제학회를 뒤집은 충격 발표.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알렉산드로스도 나폴레옹도 아닌 1400년 전 한반도의 한 장군. 을지문덕. 그의 이름 하나로 동아시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한반도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워진 영웅이 세계 무대로 돌아옵니다. 역사 조작에 맞선 한 외국인의 놀라운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을지문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숨겨진 역사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저는 마리아 홀름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외교부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죠. 그런 제가 한국 역사와 만나게 된 건 파리의 한 회의장에서였어요. 2023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위원회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중국 대표단의 발표를 듣고 있었죠. 갑자기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고구려는 중국 고대 지방 정권이었습니다. 중국 대표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어요. 중국 동북 삼성 지역의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정부였다는 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는 학술적으로 확립된 정설이죠.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외교관으로서 오랫동안 일해오면서 역사가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체계적인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도 이상했어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을 확인하는 절차 같았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고 일어났어요. 의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역사는 권력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 아닌가요? 중국 대표가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읽혔죠. 노르웨이 대표께서는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아시는지 궁금하군요. 서구 중심적 사고로 우리 역사를 재단하려는 건 아니시겠죠?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죠.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적어도 역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건 학문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거든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인터넷을 뒤지다가 을지문덕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1400년 전 고구려의 장군. 30만 대군을 2700명으로 줄여버린 영웅이라고 하더군요. 위키백과를 읽으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30만 5천 명의 정예부대 중 요동성까지 돌아간 자는 2700명에 불과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승리 중 하나잖아요. 왜 이런 인물을 세계가 모르고 있을까요? 왜 중국은 이런 역사까지 자신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어요. 새벽 3시까지 자료를 찾아봤지만 서구 언어로 된 제대로 된 연구는 거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외교부에 한국 방문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개인적인 연구 목적이라고 적었죠. 사실 그때까지도 정확히 뭘 찾으러 가는지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국제 질서를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을지문덕이라는 이름이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1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사명감이라는 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습한 여름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에 와봤던 곳 같은 느낌이었죠.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들이 묘하게 친숙했어요. 국방대 외교안보연구소의 김태영 교수가 저를 마중 나왔어요. 57세의 그는 첫 만남부터 회의적인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혼자 싸워온 사람의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마리아 씨가 을지문덕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동북공정 관련해서 오신 건 아니죠? 김 교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외국 언론들이 가끔 와서 취재하고 가는데 대부분 피상적이거든요. 정확히 그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파리에서 중국 대표의 발언을 듣고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제 질서 전체의 문제죠. 김 교수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외국인이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져주는 건 고맙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중국은 이미 20년 넘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왔거든요.
우리는 항상 뒤처져서 대응하기 바빴고요. 차 안에서 김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이 어떻게 고구려 유적지마다 자신들의 해석을 새겨넣고 있는지, 어떻게 국제학회에서 조직적으로 논리를 펼치고 있는지. 그 순간 저는 왜 이 나라 사람들이 지쳐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혼자서 거대한 벽에 맞서 싸우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온 다음 날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자문인 다이안 리우가 갑자기 서울에 나타났거든요. 그녀는 하버드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은 엘리트였어요. 기자회견장에서 그녀가 제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죠. 노르웨이 외교관이 한국에 와서 중국의 정당한 역사 연구를 방해하려는 건 외교적 예의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요? 다이안 리우의 목소리는 냉정하면서도 날카로웠어요. 개인적 감정으로 국제 문제에 개입하는 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댔죠. 이런 상황은 예상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진실은 국적이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어요.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것이 어떤 나라에 대한 방해가 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왜 진실을 두려워하는지 궁금하군요. 학문적 연구라면 검증을 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태영 교수가 옆에서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회의 끝나고 그가 제게 말했죠.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나라는 단 한 번도 정복당한 적 없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는데 혼자서는 무리였거든요. 함께 해주실 거죠?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이 저를 움직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을지문덕을 세계에 알리는 일,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김태영 교수가 저를 데려간 곳은 국방대 내의 전사연구실이었어요. 그곳에는 살수대첩을 재현한 정밀한 모형이 있었습니다. 실제 지형을 1만 철로 축소한 모델이었는데 청천강의 구비구비까지 세밀하게 재현되어 있었어요. 이걸 보세요. 김 교수가 모형 앞에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의 눈빛이 갑자기 살아났죠. 612년 7월 수나라 30만 5천 명이 이곳을 건넜어요. 그런데 을지문덕이 이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그동안 제가 알던 건 단편적인 정보들 뿐이었거든요. 민간에 떠도는 수공설 정도밖에 모르고 있었죠. 먼저 거짓 항복으로 적진을 정찰했어요. 김 교수가 모형 위에 작은 인형들을 움직이며 설명했어요. 을지문덕이 직접 수나라 진영에 들어가서 군량 상황, 사기 상태, 지휘관들 간의 갈등까지 다 파악했거든요. 그 다음 유인작전으로 적을 지치게 만들었죠. 김 교수가 컴퓨터를 켜서 위성 데이터를 띄워주었어요. 현재의 청천강 지형과 1400년 전 추정 지형을 비교한 자료였죠. 지질학적 분석까지 들어간 정밀한 자료였어요. 하루에 7번 싸워서 7번 다 져주었대요. 수나라군이 승리에 도취해서 계속 진격하게 만든 거죠. 압록강에서 평양까지 200km를 행군시키면서 체력을 소모시킨 거예요. 저는 숨이 막힐 뻔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청천강에서 도하 중인 수나라군을 공격했어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김 교수가 화면을 넘겼어요. 99% 전멸이에요. 수나라군이 살아서 돌아간 게 2,700명 뿐이었다는 기록이 과장이 아니라는 뜻이죠.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전설이 아니라 과학이군요. 전 세계 군사학이 다시 써야 할 내용이에요. 한니발의 칸나이 전투보다 더 완벽한 승리잖아요. 김 교수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땐 장군이 아니라 백성이 싸운 거였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왕이 있는 평양이 포위당할 위기였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니었어요. 한 민족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였죠. 을지문덕은 단순히 전술가가 아니라 백성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은 지도자였던 거예요. 교수님, 이 자료들을 국제학회에 발표하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이런 정밀한 분석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외국인이 하는 발표와 한국인이 하는 발표는 무게가 달라요. 김 교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중국은 우리가 민족주의에 빠져 있다고 하거든요. 객관성이 부족하다면서요. 그럼 제가 하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바꾸는 순간을 만들어 봅시다. 을지문덕의 전술이 현대 군사학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위성 데이터 위에 표시된 청천강을 보면서 저는 1400년 전 그 순간을 상상해 봤어요. 을지문덕이 강 건너편에서 수나라군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공격을 명령하던 그 순간을 말이죠. 그 순간 제 등골에 전율이 흘렀어요. 김 교수가 저를 을지연습 참관에 데려갔을 때 저는 처음에 그냥 군사훈련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본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을지 연습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였어요. 을지 연습은 매년 실시하는 국가 비상 대비 훈련이에요. 김 교수가 설명했죠. 1968년부터 시작됐는데 1400년 전 을지문덕의 이름을 딴 훈련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종합훈련이죠. 훈련장에서 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이 비상 상황에 대비한 절차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단순한 매뉴얼 숙지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참가자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저 사람들 표정을 보세요. 제가 김 교수에게 말했어요. 마치 실제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진지해요. 한국은 아직 휴전 상태거든요. 김 교수가 조용히 답했어요.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을지문덕의 정신이 필요한 거죠. 그때 한 참가자가 제게 다가와서 을지훈장을 보여줬어요. 이건 을지문덕 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훈장이에요. 국가 유공자나 군인들에게 주는 거죠. 그 순간 갑자기 다이안 리우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했죠. 군사주의의 잔재 아닌가요? 21세기에 1400년 전 인물의 이름을 딴 훈련이라니. 이런 게 평화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국방은 기억이고 기억은 인간됨입니다. 제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렸어요. 을지문덕을 기억한다는 것은 약자도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건 군사주의가 아니라 자존심이에요. 다이안 리우가 말문이 막혔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그 사이 저는 을지훈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메달 하나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어요. 김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을지문덕을 잊은 적이 없어요. 역사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에서 기억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배우고 군대에서 교육받고 공무원이 되어서도 을지 연습을 하면서 계속 기억하죠. 저는 고개를 숙여 을지훈장을 만져봤어요. 차가운 금속이었지만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정신의 계승이라는 걸. 을지문덕은 죽지 않았어요. 제가 중얼거렸죠. 여전히 이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네요. 다이안 리우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확신이 생겼습니다. 고대 장군의 이름이 현재 국방 시스템 속에 살아있다는 것, 이보다 강력한 역사적 연속성의 증거가 또 있을까요? 을지문덕은 정말로 불멸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다이안 리우가 제 연구 활동을 정치적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맨해튼의 차가운 가을바람이 유엔 빌딩을 흔들고 있었어요. 노르웨이 외교관이 한국에서 중국의 정당한 역사 연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이안 리우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날카롭게 울렸어요. 이는 명백한 내정 간섭이며 외교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학술적 자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중국 대표단이 준비한 자료들이 회의장에 배포되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한 활동들을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한 보고서였죠. 꽤 치밀하게 준비된 자료였어요. 저는 차분하게 기다렸어요. 외교부 연구관 이정민과 함께 준비한 자료들이 손에 있었거든요. 그는 한국 외교부에서 20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심호흡을 했죠. 오늘 저는 노르웨이 외교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연구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심지어 동시통역사들도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늘 저는 고구려의 딸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다이안 리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의장이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1400년 전 을지문덕이 지킨 것은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어요. 약자가 강자에게 굴복하지 않을 권리, 작은 나라도 독립을 유지할 권리를 지킨 거였어요. 이건 모든 민족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살수대첩의 위성 분석 데이터, 고구려 유적의 고고학적 증거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을지문덕이 직접 쓴 시였죠.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었고 기묘한 계책은 지리를 통달해 알았네. 싸워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할 줄 알면 멈추길 바라노라. 회의장이 숙연해졌어요. 1400년 전 고구려 장군의 목소리가 21세기 유엔 회의장에 울려 퍼지고 있었거든요. 이 시는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군에게 보낸 거예요. 제가 설명을 덧붙였어요. 전쟁을 끝내자는 제안이었죠.
승리했지만 자제를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정치적 개입입니까? 제가 다이안 리우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떤 나라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까? 학문적 연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쪽은 누구인가요? 이정민 연구관이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에서 확신을 읽을 수 있었죠. 한국이 국제사에서 정의의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건 억지가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1400년 동안 증명해왔거든요. 고구려, 몽골 침입,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어요. 회의는 우리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어요. 투표 결과 17대 3으로 중국의 주장이 기각되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날 세계가 을지문덕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맨해튼의 호텔에서 신채호의 을지문덕전을 읽고 있었어요. 김 교수가 영문 번역본을 건네준 책이었죠. 창밖으로는 뉴욕의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저는 1400년 전 고구려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이척기에 불멸이 되었다. 왜 이 문장이 제 가슴을 이렇게 울리는 걸까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1400년 동안 기록은 적었지만 기억은 더 깊어졌다는 뜻이겠죠. 유명한 영웅들은 기록에 남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요. 하지만 을지문덕은 반대였어요. 저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허드슨강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죠. 마치 청천강 같았어요. 강은 흘러도 정신은 남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서울로 돌아가서 김태영 교수를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이 전과 달랐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마리아 씨 덕분에 처음으로 내가 이겼다고 느낍니다. 김 교수가 제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혼자 싸워왔는데 드디어 누군가가 함께 해주는군요. 뉴욕에서의 일이 벌써 국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실제로 BBC, CNN 등에서 을지문덕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1400년 만에 세계 무대에 나선 고구려의 영웅 같은 제목들이었죠. 이긴 게 아니에요, 교수님. 제가 대답했어요.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이 남았거든요. 그날 저는 노르웨이 총리에게 긴 보고서를 보냈어요. 을지문덕과 고구려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서 말이죠. 제목은 동아시아에 숨겨진 영웅들 세계사 재정립의 필요성이었어요. 보고서를 쓰면서 계속 생각났던 건 신채호의 그 문장이었어요. 이척기에 불멸이 되었다. 을지문덕은 정말 잊혔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기억되고 있었던 걸까요? 을지연습, 을지훈장, 청천강의 모래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이 그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역사책에 적힌 것보다 삶에 새겨진 것이 더 강력했던 거죠. 교수님, 이제 세계가 을지문덕을 알게 될 거예요. 제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김 교수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그가 원했던 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었을 텐데요. 둘 다 이루어졌잖아요.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1400년 동안 나라도 지켜지고 기억도 이어졌어요.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건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었다는 걸. 시간을 뛰어넘는 정신이었다는 걸 말이죠. 을지문덕은 죽지 않았어요. 다만 다른 모습으로 살아있었던 거예요. 베를린 고대사 국제학회 발표 당일 저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역사학자들 앞에서 을지문덕을 소개하는 첫 번째 공식적인 자리였거든요. 훔볼트 대학교의 웅장한 강당에 50여 개국에서 온 300명의 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살수대첩은 약자의 정의가 강자를 넘은 첫 사례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문명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정복했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제가 김 교수와 함께 준비한 지도들이 떠올랐죠. 고구려의 영토 변천사, 살수대첩의 정밀한 전술 분석, 그리고 동아시아 세력 균형의 변화까지. 모든 자료가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것들이었어요. 을지문덕은 단순히 한 나라의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소국이 대국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인물이었어요. 이후 역사에 나타나는 모든 약소국의 승리에 영감을 준 원형이죠. 독일의 한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는 지역사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세계사적 의미가 있을까요? 유럽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이 질문을 예상했거든요. 그리고 김태영 교수가 해준 말을 떠올렸죠. 만약 을지문덕이 없었다면 수나라는 고구려를 정복하고 한반도 전체를 차지했을 겁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럼 당나라도 더 쉽게 동쪽으로 확장했겠죠. 일본도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갔을 거고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프랑스의 한 학자가 끼어들었어요. 흥미로운 가정이지만 단순한 추측 아닌가요? 추측이 아닙니다. 제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살수대첩 이후 수나라는 국력이 급격히 쇠퇴했어요. 30만 정예군의 손실은 국가 전체를 흔들었죠. 이것이 수나라 멸망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있었거든요. 강대국은 기록되지만 고구려는 기억됩니다. 제가 마지막 문장을 말했어요. 그리고 기억이 더 오래 남습니다. 14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을지문덕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불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서히 일어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니 결국 전체가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을지문덕이 마침내 세계 무대에 서는 순간이었거든요. 다이안 리우는 중간에 침묵한 채 퇴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늘 세계가 을지문덕을 만났으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한 프랑스 교수가 제게 말했어요.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서구의 인식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인물이군요.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답했어요. 세계사의 주류에서 고구려가 사라진 것 자체가 잘못이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김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교수님, 해냈어요. 을지문덕이 세계사에 돌아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김 교수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맙습니다, 마리아 씨. 정말 고마워요. 30년을 기다렸는데.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너무 흥분되어서 말이에요. 1400년 만에 을지문덕이 세계의 중심에 서는 순간을 만들어낸 거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김 교수와 함께 임진강 근처의 청천강 유사 지형을 방문했어요. 실제 청천강은 북한에 있어서 갈 수 없지만 비슷한 지형에서라도 그 순간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11월에 찬바람이 강물 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강물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1400년 전 이곳에서 역사가 바뀌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평화로웠죠. 갈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나는 평생 싸웠지만 오늘 처음 이겼습니다. 김 교수가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죠. 마리아 씨 덕분에 을지문덕이 다시 살아났어요. 베를린 학회 이후로 세계 각국에서 연락이 오고 있어요. 아니에요, 교수님.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을지문덕은 죽은 적이 없어요. 다만 세계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이 나라 사람들은 한 번도 그를 잊은 적이 없었잖아요. 고요한 바람이 우리 사이로 지나갔어요. 마치 1400년 전 그 장군이 우리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죠. 김 교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강물에 향해 절을 했어요. 을지문덕 장군님, 이제 세계가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혼자 지켜온 이 역사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저도 무릎을 꿇었어요. 1400년 전 이 땅을 지킨 영웅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었거든요.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노르웨이 문화부와 함께 고구려 특별전을 기획하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유럽 사람들에게 을지문덕과 고구려를 제대로 소개하는 전시회 말이에요. 오슬로에 도착한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문화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었어요. 장관은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죠. 마리아, 당신이 찾아낸 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군요. 장관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약자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죠. 3개월 후 오슬로 국립박물관에서 고구려전 마이너스 잊혀진 영웅들이 개막했어요. 김태영 교수도 특별히 초청받아왔죠. 개막식에서 그가 제게 말했어요. 을지문덕이 꿈꿨던 세상이 이런 걸까요? 국경을 넘어 진실이 전해지는 세상 말이에요. 전시회를 보러 온 노르웨이 아이들이 을지문덕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중 한 아이가 제게 물었죠. 이 사람은 정말 30만 명을 물리쳤어요? 네, 정말이에요.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옳은 일을 위해 싸웠다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어요. 3개월 동안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죠. 덴마크, 스웨덴에서도 순회 전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날 밤 김 교수와 함께 오슬로 시내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을지문덕은 정말 불멸이 되었구나. 그는 역사책이 아닌 사람들 속에 살아있다고. 교수님,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을지문덕이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청천강도, 오슬로의 강도, 시간의 강도.
그리고 그 강물 위에 을지문덕의 정신이 떠다니고 있었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불굴의 정신이 말이에요. 1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한 고구려 장군이 21세기에 부활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400년 만에 세계로 돌아온 을지문덕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외국인의 용기가 잊혀진 영웅을 되살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을지문덕을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위대한 역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